닉네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심오한 이게 의미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 32세 여자분이시고 미혼인데 네. 아 오래 사귀셨네. 예. 이 정도면 26 정도에 사귀셨으니까 거의 뭐 사회생활 뭐 하는 시작부터 계속 쭉 사귄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조금 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 기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연애를 할 줄은 아는데 연애를 시작하는 걸 까먹어요. 여자 시작하는 방법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팅 나가서 해야 되는 기본 매너 멘트 이런 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약간 이런 느낌? 당연히 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그 1단계를 까먹어서 다시 돌아가시는 게 조금 그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좀 보긴 봤습니다. 이건 결혼하셔야겠네요. 네,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꼭 잘 마무리까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독립했고 차량은 없는데 네. 월 297만 원의 실수령이죠. 네, 실수령이. 70% 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상태나 어떤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독립해가지고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녕하세요. 고민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고민인 겁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를 이루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이. 네. 물론 이전 직장까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욜로욜로 하는 친구들과 같았지만요. 요게 지금 앞뒤가 맞나요? 이게 지금 요거가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과거에는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게 사실은 계획하지 않고 막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다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실천하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독립. 근데 이게 저는 이 단어가 좀 무섭긴 해요. 항상 욜로라는 단어를 보통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이 쓰니까 욜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는 정도로 가지고는 지출. 그 정도로는 욜로를 살았어요라고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때 다 써요. 진짜 시원하게 쓰고 아주 그냥 빡빡 긁어서. 야 내가 정말 불태웠다. 무슨 원한 맺힌 것처럼 써요. 그렇게 한 분들이 욜로라는 단어들을 쓰셔가지고 많이 썼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부득이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란 걸 30세에 했었고요. 거의 2년 전에 한 거죠. 집을 알아보고 구하고 대출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 나의 삶에 대한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집을 구하면서 현실에 그 반성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신혼집 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반성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는 집을 살려고 해요, 보통.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집을 우선 하나 사자. 대출 받아서 사자. 그래서 은행도 가보고. 뭐 보통 그때 처음 가보잖아. 근데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 그렇죠. 전세를 가자. 전세가 그래도 물론 집값이 한 5-60%니까 그거 가보려고 했더니 야, 전세도 막 몇 억인데 대출 받으면 야, 이거 한 달에 어떻게 내지? 야, 그럼 이제 월세로 가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빌라 가자. 빌라도 조금 낡은 빌라 가자. 막 이러면서 이제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나. 막 뭐 약간 뭐 이런 걸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게 되는 게 요 스타트죠. 집 때문이죠. 나에 대한 삶을 반성했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자취후로 돈 관리, 재테크, 세금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현실을 딱 내가 한번 맞닥뜨리니까 이제 나 진짜 돈 모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첫 번째 고민은 돈 관리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정말 눈에 가신 게 바로 보험이에요. 근데 저희가 항상 보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보험에 대한 사연이 계속 오는 거 보면은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되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비쌉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낮추세요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낮춰? 그럼 낮추려면 뭘 빼야 돼? 뭘 해약해야 돼? 라는 거는 안 알려드리다 보니 공부를 하셔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또 인터넷 쳐보면은 워낙 보험 가입하라고 권유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해도 모르겠고 뭐 노력해도 뭐 다 중요한 것 것처럼 같고 보이고. 뭐 근데 사연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항상 보험료가 과합니다.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해주시니까 뜨끔합니다. 줄여야 되는데 어떤 걸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어떻게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이분 그래서 보험 가입한 거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는 보험사의 보험을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가입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이따가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60대 후반이신데 두 분 다 지병 없고 건강하세요. 어머니가 관절 안 좋은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경제활동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는 건강관리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2-3주
주 2, 3회를 이상이면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음. 뭐 저는 필라테스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필라테스가 운동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거 방송 어디 유튜브 방송인가에서 가수 B 있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필라테스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말을 그런 게 했어요. 있었어요. 아니 난 이거 운동이 금방 된다. 그랬다가 아주 바로 꼴이 내렸잖아요. 아 그렇군요. 바로. 네, 필라테스는 충분히 건강 관리 목적이 된다. 네. 아 근데 이게 비용이 좀 세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거의 개인 아니면은 뭐 네. 이렇게 소수만 그 PT식으로 PT식으로 하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한 회당 뭐 몇만 원씩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거의 한 5, 60만 원 나가지 않나? 이분 쓰시는 지출 규모를 보면 요 정도는 해도 된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저기 창 너머로 이렇게 배우시는 거죠. 돈 안 내고 아, 독감하듯이. 필라테스를 주 3회를 다니지만 그 업장에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이렇게 남들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매트 깔고 한다. 근데 이분 지출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아주 싸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 고민은 집입니다. 네. 현재 역세권 브랜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실평수는 6, 7평. 그러니까 네. 원룸형인 거죠. 그렇죠. 관리비 15만 원, 보증금 대출이자 1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반전세를 하고 있는데 네. 출퇴근하기도 한 편도 1시간. 야, 그러면 가까운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곳이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든다. 네. 그리고 본가 오가기도 편하고 좋아서 이 근처에서 전세를 다시 구할지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길 기다렸다가 이 근처에 20년 된 아파트 전용 59 3억 8천짜리 네. 현재 7천 떨어졌음 네. 매매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거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그거보다 조금 더 보태면 3천 보태면 4억 천짜리가 있는데 네. 그게 더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그거 이 둘 중에 지금 고민하는 중. 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소득과 이런 걸 좀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두 가지 고민인 네, 거죠. 요 두 가지 고민이네요. 네. 네. 현재 주거 상황 및 부채는 보증금이 이제 1억 1천. 네. 그리고 이제 이래저래 뭐 한 30에서 뭐 40 몇만 원 나가는 네. 거고. 요즘에 버팀목 대출. 난방비 때문에 조금 더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버팀목 대출을 받으신 거죠? 네. 이자는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월세, 네. 관리비, 40만 원. 네, 요거 합쳐가지고 뭐 네. 40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난방비 된 때문에 거죠. 한 45, 네. 50 가까이 이런 나옵니다. 대출은 받는 게 좋은 거죠. 저거는 월세로 치환하기에도 굉장히 싼 거지. 이자가 지금 2%가 그래요.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네. 받아가지고 예금 예금 넣을 수 있. 내 돈이 있다면 네. 내 돈이 있다면 그거 예금으로 굴리든 뭘로 굴리든 굴릴 수 있는 거니까 저런 대출은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그 정책 정책 자금들 자금.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맞아요. 한도 있고 조건 있고 뭐 이런 거 걸려 뭐 있다 까다롭게 그러면 걸려 있는데 내가 된다. 네. 그럼 하는 게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 900만 원. 네. 요것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되게 뭐 빨리 갚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 복리식으로 불어가는데 어차피 그런데 원천징수돼서 이분은 또 연간 200만 원 이상씩 또 상환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네.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고. 요 정도면 네. 크게 부담은 없다. 그러면 뭐 큰 틀에서의 문제는 별로 없는데. 없어요. 네, 친구 모임비가 포기할 수 없어요. 네. 부담 없이 친구들 모임할 수 있어서 진짜 만족하는 소비예요. 이분도 네. 이 친구분들도 소비 습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모임비로 5만 원을 낸대요. 네. 그 5만 원을 내는데 2만 원은 마치 개처럼 또 때. 경조사비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결혼하면 요만큼 떼가지고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는 페이백 되는 거고. 네. 그리고 3만 원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3만 원씩 이렇게 모이면 그 모인 돈 가지고 그 회비 안에서 우리 오늘은 뭐 먹을까 해서 먹고 뭐 카페 같은 데도 아주 그런 걸로 좋네. 가고. 네. 네, 아주 좋은 모임입니다. 저렇게 하는 분들이 없으면 너무 또 외롭고 그렇죠. 또 힘들기 때문에 네. 저런 거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한 300 정도 버셔가지고 네. 저축을 210을 하시는 거죠. 70%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90, 이게 좀 약간 넘네요. 저축을 저만큼 꽉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도 저축. 네, 저 정도로 한다는 하고 거죠. 한 달에 좀 덜 쓸 때도 있다는 거. 그러면 월세 40, 45가 사실 어찌 보면 제일 큰 비용인데.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진짜 지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에 네. 줄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분 생각하시기에 조금 싼 전세로 이사를 갈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계기가 네. 저거인 거죠. 네. 저 중에서 이제 비중이 가장 큰데 지금 당장에 못 줄이니까 이거를 집을 사야 되나 이사를 해야 되나 네. 뭐 그냥 전세로 가야 되나 이런 거 지금 고민하시는 거고 네. 저축을 더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줄일 수 있는 소비와 없는 소비를 나누다 보니까 얘는 못 줄이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분이 한 300 정도 버는데 네. 한 15% 정도를 이제 주거비에다 쓰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요 정도가 적절합니다. 요 정도 적절하고 뭐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면 좋은데 방법은 지금 여기서 더 낮추면은 사실 좀 주거의 질이 좀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요건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한 15%로 줄여 놓으니까 나머지를
조금 아끼니까 70% 저축이 가능한 거지. 저 대단한 거죠. 만약에 집에다가 뭐 한 20 몇 프로 쓰고 있다. 아, 그러면 나머지를 뭐 아무리 줄여도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거비 자체를 급여의 한 15% 이내로 좀 막아보는 걸로 계획을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비가 이제 한 5, 6만 원 든다고 했는데 편도가 1시간이면 이분 이것도 대단한 이게 게 멀지 않나요? 알뜰 교통카드라고 광역버스 아. 그 할인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거 할인되고 다시 캐시백 되는 거 계산하면 실제 교통비는 저거밖에 안 되신대요. 원래 좀 더 드는데. 그냥 평소 생활에서 왜 그런 블로그 같은 거 아주 보면 그냥 알뜰하게 잘하시는 분이네. 짠테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네. 있죠. 그 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통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낄 수 있을 만큼 아끼고 휴대폰 요금도 12,000원 뭐 알뜰 걸 쓰면서 아끼고 좋아. 용돈 겸 식비를 30만 원밖에 안 쓰신다는 거는 네. 대단하신 거죠. 그러게요. 네. 대단하신 거죠. 요 30만 원이면 하루에 10,000원인 건데 네. 그거 쓰고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런 정도로 아껴 쓰시고 그리고 운동에 지금 5만 원. 네, 뭐 아. 병원 가거나 뭐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아까 필라테스 가능하지? 이런 것들도 주 그 아마 3회를 필라테스도 1대1이 있지만 1대 다수 뭐 이런 수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니면 것들 어디 뭐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건가? 싼 곳에서 골라서 네.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야, 그래서 주 3회를 가는데 5만 원이면은 이거는 할만해. 해야죠. 해야죠. 이건 해야지. 그 상황 친구 모임 7만 원. 아까 5만 원이었는데 아. 그 어제 문자가 왔어요. 2만 원이 최근에 최근에 물가 인상 때문에 요즘 어휴, 솔직히 급격하게 올랐네요. 김밥도 그냥 김밥이 3,500원이에요. 저희 40% 인상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김밥도 올랐죠. 너무 이제 요즘엔 6천 원짜리 밥이 있다 그러면 와 싸다. 6천 원짜리는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6천 것 원짜리 같은데. 밥이 있다 그러면 진짜 싸다는 느낌이 거의 없죠. 야,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험료 하나. 요게 지금 걸리는 거군요. 볼 때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저 7만 3천 원 내고 있는데 아버님이 15만 4천 원짜리 보험을 또 하나 가입을 이건 하셨대요. 너무한다. 너무했는데 이러면 두 개 합치면 2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이 내고 계시면 그래도 지금 경제적 부담은 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하면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라서 저게 언젠가는 내 거가 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갈 생각하니까 저것도 싫은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얘기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해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것도 어쨌든 아빠 돈도 돈이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24만 원 정도 그렇죠. 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없어요. 다만 요 주거비가 아까 그 본가 가기 편하다고 하셨지만 네. 매일 2시간이 날아가는 건데 네. 회사 앞으로 좀 옮기는 건 어떨까?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네. 이분이 이제 경기도 남부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가니까 회사 쪽으로 주거를 옮기기에는 이제 주거비가 너무 비싸지고. 올라가니까. 그리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그런 거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거 여건을 만족하시는. 그래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 집을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구체적으로 아까 뭐 59제곱미터짜리 네. 3억 8천짜리 그 4억 1천만 정도는 원짜리가 큰 알아보신 문제가 거고. 없다. 네. 주거비랑 교통비를 합쳐가지고 큰 틀에서는 출퇴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요게 지금 가장 적절한 그 지점에 가신 것 같네요. 어떤 이 교차점에 딱 여기 한 5, 6만 원 들고 한 이렇게 그렇죠. 하면 50만 원으로 이 정도 집을 얻기가 네. 쉽지 않다. 저 교통비가 뭐 유류비로 한 40만 원 나가요.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 근처로 가서 월세를 다른 걸 살든지 하셔야 네. 될 텐데. 아무래도 또 그 회사 앞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뭐 이런 뭐 식비나 이런 것들도 막 올라갑니다. 물가가 더 비싸지고 그러기 이분 때문에. 식비를 아끼는 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음. 어머니가 반찬을 좀 해주시는데 본가에서 또 해주시고. 그거 반찬으로 밥 드시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식비 제공 안 되는데 그걸 도시락으로 또 싸가지고 가서 그냥 알뜰살뜰한 분이세요. 그러면은 필라테스랑 친구 만나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뒤로 말이 안 줄일 수 됩니다. 없는 소비가 저 친구 모임 저게 너무 근데 행복해요. 사실 70%를 저축하시면은 뭐 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80으로 간다? 이거는 좀 못된 거죠.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줄일 건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자산이 보면 보증금 3천 정도 있고 네. 주식 좀 있고 네. 연금 저축이 있네요. 이게 이분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부인감님 이건 혼내지 말아주세요. 왜요? 그러면서 저는 본인은 절대 안 깰 생각으로 하는 연금 거니까. 저축을 왜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젊은 나이에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한 4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지금 400을 채우신 네.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죠. 왜 하지 저거를 이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집 사거나 뭐 할 때 저걸 깨게 되니까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네. 당연히 납입할 때 난 이건 깨먹어야지 나중에 깨니까. 이런 부분은 없어요. 나 이건 노후까지 가져갈 거야. 왜 중간에 깨면 손해고 지금 당장 깰 일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집을 살 때 보면
진짜 빡빡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빡빡 긁어 모을 때 이거 어떻게 대출 안 되나요? 담보대출이 돼요. 아 이거 대출돼요? 네, 대출이 되는데 음. 그렇죠. 깨지 않으려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기는 하나.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저게 어쨌든 눈이 못 내는 눈이 상황이 나중에 보이니까. 올 수가 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한 5천 정도 가지고 계시고 네. 부채가 900만 원? 네. 전세자금 대출은 어차피 보증금 나머지 있는 거에서 퉁쳤으니까 빼는 거니까. 그 학자금 대출 900만 원. 뭐다 좋지 좋아요. 않습니까? 지금은 좋은데 네. 지금 그래서 나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험은 네. 진짜 눈에 가시 같다. 볼 때마다 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굳이 이걸 왜 또 이렇게 뭐 줄일 게 없는데 네, 네. 뭐 이게 왜 사연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못 하시고 계시면은 뭐 이 사람처럼 짝받아서 하는 하시면 것도 되는 괜찮겠다라고 거고요. 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데이트 비용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남자분이 다 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도대체 용돈하고 식비 30만 원, 데이트 비용도 없이 어떻게 사실까 그랬더니 남자친구분하고 성향 가치관이 거의 똑같으셔가지고 그 집돌이 집수기 집돌이 집순이 그냥 영상 통화로 집에서 뭐 만나면은 줌으로 집에서 만나나요? 밥 아니요. 줌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줌으로 만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도 뭐 집에서 계시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자취하시니까. 네. 그리고 놀러 가실 때도 네.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 응모하셔서 뭐 예를 들어 네. 강릉을 놀러 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맛집 블로그 체험단 신청하셔가지고 그거 당첨되면 그 집 가고. 그러니까 그런 아니 이거는 것들을 지금 상남자들로 모실 게 아니고 우리 뭐 인터뷰 한번 하러 오셔야 되겠는데.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남녀가 안 맞으면 힘든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저는 잘 살고 있어요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쭉 집어봤을 때 이거 보험 이것 좀 네. 어떻게 조정하고 싶다. 그리고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남자친구분하고 결혼 생각도 있는데 이분 돈 지금 5천 가지고는 사실상 뭐 어딘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뭐 2억 5천 정도짜리 집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80% 대출이라고 네.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억 8천짜리나 뭐 4억 1천만 원짜리 집은 지금부터 뭐 한 8, 9천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 6년 사귄 남자친구도 있고 네. 그러면 그리고 부모님도 막 보험도 들어주고 그러실 것 같다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집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결혼을 전제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모아서 사는 것도 생각을 그렇죠. 하고 계시대요. 네. 그런데 집을 사기가 사는 게 맞나 하는 게 왜 망설여지세요? 그러면 떨어질까봐 이런 거 때문이 아니라 처음 사는 거라서. 처음 사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원래 될지 처음 살 땐 다 망설여집니다. 원래 결혼도 처음 하면 망설여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망설여질 거라면은 네. 결혼부터 먼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결혼을 하면 어쨌든 소득이 2배가 되고 네. 지금 이 분들이 집돌이 집순이라 그러면 뭐 비용은 크게 안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저축률도 막 80% 85%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둘이 벌어서 막 40만 원 쓰고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지금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을 산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내가 이제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한 건데 네. 그게 남편이나 아내가 생기면 또 위치를 바꿔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같이 살아보는 게 필요하다면은 그 네. 집을 근데 집을 같이 샀다가는 아니요, 저는 같이 사는 거는 굳이 전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 나중에 또 혹시나 또 잘 안 되게 되면 또 골치 아프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하자 그냥 결혼하는 게 맞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혼하지 마시고.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냐고. 결혼 장려 프로그램은 아닌데 부동산을 하는 분들은 결혼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긴 좋죠. 비용과 어떤 그 수익 그렇죠, 대비하면은 그렇죠. 좋은 사람과 한다면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도면 모르겠지만 요 뭐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 딱 그래서 하나 뭐 보험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까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정리해야 될 때 원칙 네. 일단 첫 번째로 보험 비용입니다. 버리는 네. 돈이에요. 가끔 보험은- 가다가 그렇죠. 이것도 뭐 투자다. 깨면은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해서 자산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보험 네. 깨려고 가입해요? 아니잖아요. 네. 이거 버리는 돈이다. 그리고 모든 사고 질병 뭐 암 발병률이 3명 중에 1명이 암이에요. 그 확률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나는 무조건 암에 걸릴 수 있고 뭐 치매도 걸릴 거야.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디까지 대비할 거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을 수준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침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감기 같은 거 걸렸다고 감기가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냥 무시.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들어가냐면 뭐 응급실 비용 10만 원, 그 10만 원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특이하게서 빼고 네. 그다음에 보장이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100세까지 가입해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운전자 보험을 뭐 100세 만기 운전자 보험 그 왜 100세까지 운전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럼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니까 비싸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기간 또 사망보험금. 나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있어야죠. 애들 클 때까지. 사망보험금도 네, 그 정도만? 네. 클 때까지만 있어야지 무슨 종신보험 가입해서 뭐 90세 100세 죽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와 1억 나왔다 이제 팔자 피겠네 이런 집 없잖아요.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랑 나중에 되면 같이 국민연금 받을 거예요. 네. 둘 다 장수하셔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리고 불필요한 보장이라면 낸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무시하고 해약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캡처를 해왔는데 네. 화면이 뭐 작지만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어긋나는 거 강력범죄 위로금. 이게 뭐예요? 강력범죄를 당하게 되면 네. 그가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줘요. 근데 그 강력범죄가 이제 약관에는 몇 가지로 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심한 거. 근데 그거 100만 원 없어도 되고 그 받아봐야 뭐하냐 이거죠. 근데 강력범죄 38원을 아끼라고 말하면은 그렇죠. 이런 근데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아,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5대 골절 진단비 네. 실비 있으면 사실 골절 내는데 30만 원 나오는 거 나오면 좋죠. 네. 나오면 좋긴 한데 무슨 막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골절이다. 그럼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모으면 또 몇백 원이 되는 거네 또. 몇십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각막이식 수술비 네. 8원? 저거는 그런데 둘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막이식을 받게 됐을 때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네. 실손의료비로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8원 대비 저건데 뭐 뇌 내장 손상 수술비 내장 손상 이건 680원이면 왠지 이거 걸릴 것 같은데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하지만 저런 것들은 이제 실비로 네. 커버되고 뭐 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거 되니까 네. 저런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갱신형 뭐 암 입원 가족 일당 일상 중 배상 책임. 저거는 모두 다 갱신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실비처럼. 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뇌출혈 진단비 뭐 이런 것들. 네. 저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발생 확률이 비싸지죠. 올라가는데 계속 비싸져요. 그런데 많은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이네요. 지금은 싸 보이는데 근데 심지어 보험료가 싸지도 않아. 저런 건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 60세 70세가 됐을 때 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실제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갱신형은 하지 마셔라. 네. 물론 이제 보험사 중에 갱신형 보험만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유명한 회사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그게 이렇게 갱신형만 만들어 팝니다. 갱신형만 만들어요. 갱신형만 만들어서 그분들이 설명 요즘은 보험 다 갱신형이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 거는 우리 건 다 갱신형입니다. 요즘은 다 우리 거는 갱신형입니다. 근데 아닌 보험들 많이 있으니까 네. 비갱신형으로 끝까지 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3대 진단비 이런 것들 정도만 하고 실손의료비 그 정도만 해두시면 끝난다. 그래서 암하고 실손 정도.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근데 여긴 또 뇌출혈이에요. 네. 뇌출혈하고 또 저거 뇌경색하고 또 뭐 이런 것도 또 다르고. 네, 뇌출혈, 뇌경색 합쳐서 뇌졸중인데 이 보험사는 요것만. 뇌출혈만 해줘요 또. 그럼 뇌경색은 안 해주고. 안 해줘요. 골치 아프네. 골치 아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1,300원씩인데. 네, 비싸죠. 한 달 1년에 뭐 한 10,000원 넘게 가져가면서. 이것들 다 합쳐놓으면은 몇만 원씩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난 잘 모르겠다. 보험 이거 언제 다 알아보고 하냐. 우선 실손은 무조건 다이렉트로 하나 들으면 되나요? 실손 그다음에 네. 보험사 중에 그 3대 진단비 보험 비갱신으로 해가지고 3대 진단 비갱신. 네, 그게 다이렉트로 하는 보험사가 있어요. 이거 보험사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요? 진짜 무슨 M사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M사예요. M사예요? 네. 네. M사 손해보험 쪽으로 M사. 다이렉트 보험으로 비갱신 3대 진단비 그럼 거기에 이제 짜잘짜잘한 뭐 수술비 이런 것들도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하면 나이 곱하기 한 3,000원 정도면 뒤집었습니다. 나이 곱하기 3,000원. 진짜 우와 빵빵하다 할 정도로 뒤집었어요. 30살에 내가 새로 가입한다라고 해도 9만 원이면 뒤집어쓰고 9만 원. 한 2,000원에서 2,500원 수준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뭐 실속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점 가도 좀 그렇잖아요. 네. A 정식, B 정식, C 정식 있는데 A 정식은 뭔가 부실해 보여. C 정식은 과한데 뭐 그 중간 거 고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보험만 정리하시고 이렇게 잘 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빨리 결혼 얘기하라고. 집은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뭐 결혼 상견례 하고 상견례 하고 식장 빨리 잡고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 다 고르고 스드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장 들어가기 한 두 달 전. 그 그쯤에. 험난한 과정을 다 거쳐도 안 헤어질.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 올 때
쉽지 않거든요. 위기 몇 거기까지가. 번 겪으셨어요? 위기요?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위기가 많고 의외로 거기서 깨지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드레스 입다가 헤어지는 분들도 많고 드레스 벗다가 헤어지는 분들도 많고 왜 드레스를 그렇게 벗어라고 하면서 막 왜 그렇게 입어라고 하면서 막 화내는 분도 많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네. 사진 찍으러 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포즈 잡다가 싸우면서 이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집을 고르는 거를 약간 한 고등학교 3학년 약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분들은 수능부터 약간 알아? 아니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유치원 정도에 온 거예요. 이제 막 유치원 정도에 왔다고 저는 네.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너무 멀기 때문에 멀고 지금 시기도 금리도 너무 높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이 구조에서 집을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은 내 능력에서 살아봐야 결혼하면 또 우리 둘의 능력치에선 또 작은 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결혼 얘기를 빨리, 많이 해달라는. 다들 결혼 얘기들을 좋아하세요. 요분은 결혼 말고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그 6년 된 남자친구랑 네. 결혼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시고 다음 진행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